일제강점기 시절인 1929년 11월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 항일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는 11월 3일 오늘을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에선 당시에 그 학생 항일 운동은 없었을까요? 오늘 대담에서는 제주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다양한 항일 운동을 연구하고 있는 고영철 제주 흥사단 문화유산 답사 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언급했지만 오늘은 일제강점기 때인 1929년 광주에서 있었던 광주학생 운동을 기념하는 학생 독립운동의 날인데 네. 근데 이게 제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제주도에서는 광주에서보다 더 먼저 학생들의 항일투쟁이 있었고요. 또 광주 학생 운동과 직접적인 연결은 안 되었지만은 그 이후에 학생들의 그 활동 상황을 보면 영향을 받았다고는 할 수 있죠. 아, 제주 학생들이. 네네. 그럼 제주 자체에서도 학생 항일 운동이 뭐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제주 농업학교에서 대규모 학생 항일 운동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당시에 제주 농업학교,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제주 공립농업학교인데 이게 중등학교거든요. 중등학교가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일어난 학생들 활동이 그 항일 투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 야나기다 교유 축출을 목표로 하는 동맹 휴교 또는 이제 치거 불경이라는 이유로 이 퇴학이라든지 유급시킨 학생들 그 동료들이 또 교무실 습격, 교장 관사 습격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치거 불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치거라는 게 일본 천황이 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아주 공손한 태도로 묵념하는 자세로 그걸 이제 낭독하면 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치거 봉독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치거 봉독이라고 해서 반드시 학생들이 전체 모이면은 했는데 그 시간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늘 그렇게 불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한 학생은 졸업식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퇴학 결정을 하고 또 다른 두 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유급 결정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퇴학당한 학생은 김원효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을 비롯해서 그 동료 학생들이 교무실을 쳐들어가는 거죠. 일어났군요. 네, 교무실에 쳐들어가서 기물을 부수기도 하고 일본인 교사를 폭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틀 후에는 이 교장이 이건 모든 결정을 했다. 그래서 교장 관사를 찾아가서 이제 교장 나와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마침 교장은 그 집에 있지 않아서 그 부인한테만 교장 내놔 이렇게 막 하다가 기물을 부수고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마침 거기에 왔던 일본인 의사가 그걸 경찰에 신고해서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김원효 학생을 포함해서 교무실 사건에 9, 또 교장관사 습격에 13분 학생들이 이제 구속되고 또는 퇴학되고 아니면은 바로 징역까지 징역도 뭐 6개월에서 1년까지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럼 이 사건 외에 제주 학생 항일운동 역사가 더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 말고도 그 후에 1928년에는 이제 항일 투서 사건이 있었고 1931년에도 또 사건이 있었는데 그 뭐 이 지금 얘기를 다 해도 될런지 아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관계상, 또 제주 공립농업학교 외에
공립보통학교에서도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주 공립보통학교, 지금의 제주 북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예, 네. 거기서도 두 차례 항일 활동이 있었고, 조천 공립보통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일본 국가 재창 거부 이런 사건이 있었고. 아니 그럼 보통 학교라고 하면 뭐 지금으로 따지면 나이가 한 뭐 8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를테면 8살 만으로 6살이 되면은 전부 취약통지서가 나가고 다 똑같은 나이 학생들이 1학년에 입학하고 계속 진급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확립이 돼 있지 않아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때로는 1학년부터 공부를 하지 않고 뭐 이렇게 글 읽을 줄 지금의 알면은 이제 초등학생하고 나이가 좀 나이가 차이가 많이 있겠군요. 차이나서 당시에 5, 6학년 정도 되면은 뭐 17, 18, 20 이런 학생들도 있었죠. 그럼 그때 그 학생 항일 운동이 지금 제대로 평가는 받고 있습니까? 평가가 뭐 물론 평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죠. 특히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학생들의 활동 한 50% 정도는 서운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50% 정도는 이런저런 이유로 서운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제주 학생 항일 운동과 관련해서 서운 심사를 받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예, 현재 서운 심사를 받는 분은 3분이 계십니다. 작년 12월에 강일빈 지사를 이제 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신청서를 올렸고요. 또 올해 2월 달에는 김상추 지사, 또 지난 7월에는 오화국 지사의 신청서를 이제 접수한 상태고, 국가보훈처로부터 이제 면밀히 심사하고 있다는 이런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보통 접수해서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직접 서운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독립운동가를 이렇게 발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도움이 절실합니까? 제가 뭐 이때 독립운동한 분들 후손을 찾아내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이러저러한 공적이 있으니 서운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해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후손을 찾는 일부터 쉽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느냐 하면, 지금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일제강점기의 자료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보고 거기에 주소를 찾는 거죠. 그 주소를 찾아가 보면 뭐 10이면 8, 9이 전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서 찾기가 힘든데,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던 3분은 그 집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근에서 살고 있어서 만날 수 있었던 분이죠. 다행이네요. 예. 예. 그중에 한 분 경우는 처음에 우리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운 신청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쉬운 말로 떨어졌죠. 왜 떨어졌는지를 제가 보니까 일제강점기에 한림업 조합장을 했다고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잘못 그게, 알고 쓴 거죠. 잘못 쓴 거네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그걸 고쳤고, 그래서 서운 심사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분들에게 지금 빚을 진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게 그분들의 빚을 우리가 갚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의미에서 서운 심사에 많은 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